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024년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핵심 사항만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 탈락자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여기에서 영상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로 나뉘어서 지원해 드리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입니다. 각 급여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을 말씀드릴 때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계산법 등은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설명을 자꾸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거는 저는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리거나 안 드릴 텐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이 정도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머리 아프게 이런 계산법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법은 전문가도 복잡해야 하고요. 여러분도 들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유튜브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셔도 그 담당자도 전문가임에도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 해드립니다.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교수임에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대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직접 신청해서 심사를 기다려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이면서 짧게 올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좀 더 쉬워집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되려면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이고요. 2인 가구는 368만 2,609원이고 3인 가구는 471만 4,657원입니다. 나머지 설명 안 하는 다른 가구는 다른 내용도 화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월급이 아니고요. 재산, 부동산, 예금, 현금, 월급 이런 거를 모두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하면 1인 가구 222만 8,445원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바탕으로 좀 더 힘드신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생계급여 대상자는 재산, 통장에 있는 돈, 월급이 있으면 월급,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전문가가 모두 계산해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가 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고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32%인 1인 가구는 최대 71만 3,102원,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 3인 가구는 150만 8,69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더 작게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는 71만 2,102원을 3인 가구는 150만 8,690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생계급여로 32만 원을 받았느니 45만 원을 받았느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재산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사람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 1인 가구 71만 3,102원을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몸까지 병이 들어서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것을 자제하셨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이건 아니건 좀 더 주의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생계급여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민센터 같은 데 직접 가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으로 방문해 달라고 해서 상담을 하시고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억울하다. 그러면 탈락된 이유를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고 그 부분 해결하고 또다시 신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일부분이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서 오늘 작정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해서 올해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48% 1인 가구는 106만 9,654원이고요.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급지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4만 1,000원을 받는데 각종 계산을 해서 34만 1,000원에서 뺀 다음에 20만 원을 받든지 15만 원을 받든지 하는 겁니다.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0원이면 생계급여도 다 받고 주거급여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 한번 영상 돌려서 더 보세요. 시간 관계상 다른 내용들은 중요한 재산이나 부동산 등 따로 조금씩 영상 만들어서 자세히 올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올해 생계급여 탈락자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소득이 증가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부분에서 부양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서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부양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고소득자의 부양 의무자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요. 1억 원 이상 고액 소득자와 재산 9억 원 이상의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앞부분에서 윗부분 오른쪽에 영상 걸어놓은 것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롭게 하시는 꿀팁이나 정보 있으면 댓글로 정보 공유 부탁드리고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릴게요. 땡큐입니다. 이상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